안녕하세요. 축구정보원 축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모르는 박지성 선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서울에서 태어난 1981년 2월 25일생으로 세류초등학교, 안용중학교, 수원공고를 졸업했고 그때 당시 수원공고는 수원삼성의 지원을 받는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박지성은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 했으나 수원 산남초등학교에서 세류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세류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어 마침 축구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때 축구부에 들어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땐 차범근 축구 장려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었고 안용중학교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안용중학교는 차범근이 서울로 전학 가기 전까지 몸담았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시절 별 볼 일 없었던 안용중학교를 도내 상위권 팀으로 도약시키며 유망주로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박지성 선수는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주전으로 나서며 활약했으나 1998년 고등학교 3학년의 박지성은 여전히 체구가 작은 왜소한 선수였습니다. 유망주라고 부르기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학종 수원공고 감독은 박지성에게 따로 몸집을 키우기 위한 훈련만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수원공고에서의 입지를 굳힌 박지성은 K리그 수원삼성으로 바로 입단하기 위해 입단 테스트도 봤습니다. 그러나 서정원과 데니스, 샤샤, 고종수, 박건하 등 지금 생각해도 완벽에 가까운 선수 구성을 자랑했던 수원삼성이었기에 프로 입단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 수원삼성의 김호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원공고의 박지성을 눈여겨보고 있긴 했지만 우리 팀의 선수들이 워낙 막강해 박지성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을 것 같았다. 대학교에서 더 실력을 키우고 오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박지성은 우여곡절 끝에 명지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입학도 그때 당시 명지대 감독이던 김희태 감독이 명지대 테니스부 티오를 하나 가져와 겨우 데려왔다고 하죠. 그때 당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를 맡고 있던 허정무 감독은 명지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무명 선수인 박지성의 활약을 보게 되었고 바로 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합니다. 많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 박지성을 뽑은 허정무 감독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증명해냈습니다. 박지성의 성공에는 히딩크 감독의 역할도 컸지만 당시 명지대 김희태 감독과 박지성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탁한 허정무 감독도 절대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지성은 그 후에도 꾸준한 활약으로 성인 대표팀에도 발탁되었고 박지성의 몸값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의 몸값을 맞춰줄 K리그 구단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를 주시하던 돈 많은 J리그에 교토 퍼플 상가가 연봉 5억 원을 제시하며 박지성을 영입하게 됩니다. 결국 K리그가 박지성 영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던 거였죠. 그때 당시 박지성의 몸값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토 퍼플 상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만나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장렬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고 교토 퍼플 상가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에인투번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안고 에인투번에 입단했으나 박지성의 첫 유럽리그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는데요. 포기를 모르는 박지성은 2003-2004 시즌 중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2004-2005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리옹을 만나며 기량의 절정을 찍게 됩니다. 1차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에인트호번 입장에서 반드시 홈에서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0대0으로 비겨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4강에 진출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퍼거슨 감독도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리옹의 애쉬양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게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홈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 팽팽했던 흐름을 먼저 깬 건 원정팀 리옹이었습니다. 전반 10분 선제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한 리옹은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양팀의 경기 흐름은 끊기지 않았고 끈질기게 리옹의 문을 두들기던 에인트호번은 결국 후반 50분 기어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이 경기는 결국 1대1 무승부로 승부차기 끝에 에인트호번의 승리로 끝나는 명경기로 꼽히는데요. 이날 경기 박지성은 좌, 우, 중앙, 전방, 후방 운동장을 곳곳 누비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4강에 진출한 에인트호번은 명문 AC밀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AC밀란은 스탐, 말디니, 카푸, 카카, 가투소, 피를로, 셰브첸코 등 네임밸류의 선수들이 질비했던 역대급 팀이었습니다. 그런 AC밀란을 상대로 1차전 원정에서 2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하긴 했으나 2차전 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9분 박지성의 선제골로 역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에인토번은 후반 65분 코쿠의 멋진 헤딩골로 합산 스코어 2대2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이어오던 경기의 후반 추가 시간, 카카의 크로스를 받은 암브로시니가 헤딩골로 사실상 결승을 확정하는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원정 다득점상 에인트호번이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선 2골이 더 필요했고 시간은 2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C밀란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는 득점이었죠. 그러나 실점 직후 바로 다음 공격에서 코쿠의 멋진 왼발 발리슛 득점이 나왔고 이는 에인트호번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끝까지 AC밀란의 문을 두들겨 봤지만 결국 경기는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합산 스코어 3대3, 원정 다득점 규칙으로 인해 결승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역시 박지성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선제골을 비롯한 팀에 대한 헌신이 돋보였던 경기였죠. 이런 박지성을 계속해서 지켜본 퍼거슨 감독은 결국 박지성을 올드 트래포드로 영입하게 됩니다. 2004-2005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4강은 퍼거슨이 박지성을 맨유로 데려오기에 충분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지성을 산소탱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은 산소탱크 이전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선수였습니다. 체력과 기술을 같이 겸비한 어떻게 보면 육각형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박지성은 역사를 써내려가는 선수가 되었죠. 빅게임에 강하고 강팀에 강했던 박지성.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심금을 울렸던 우리들의 영원한 주장 박지성 선수의 맨유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